민생경제 화이팅! 존경하는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님, 중앙정치 차원에서 한치의 초원도 아껴 써야 될 상황인데 민생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전라남도를 일찍이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윤호중 원내대표님, 박안주 정책위 의장님, 서삼석 수석 사무부총장님, 맹성규 예결위 간사님, 김영호 당대표 비서실장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직접 오셔서 전남의 현안을 청취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건의할 수 있는 좋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 늘 도정에 든든한 지원자이신 김승남 도당위원장님, 이계호 국회의원님, 신정은 의원님, 김원희 의원님, 주철현 의원님, 서병철 의원님, 소동영 의원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올해 들어서 우리 전남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2월 5일 대통령께서 지역 균형 누딜2 1호 행사로서 전남을 가장 먼저 방문해 주시고 8.2기가와트 풍력단지를 전남형 일자리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우리 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지원해 주셔서 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통과되고 지난 6월 1일에는 역사적인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공공형 특수대학으로 세계 탑10 공과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신 당 지도부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주요 SOC 국가계획 반영과 지난해 국고 확보 성과도 있었습니다.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여수 광양항과 목포항 국가 4차 항만 기본계획 반영, 한국선진흥원 전남 유치 확정, 그리고 지난해에는 신안 앞에 해남 황간, 또 화태 백야간 국고 해난 사업 2조 2천억 사업이 반영돼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꼭 챙겨주셔야 할 몇 가지만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문제는 우리 도민의 30년 염원입니다. 그래서 의정협의체 논의 시에 의대 정원 증원보다도 더 앞서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먼저 결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재정분권에 관한 개선사항입니다. 1단계 문제점은 이 균특 사업을 지방 이양하면서 3년간만 한시 보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은 이렇게 될 경우 3년이 한시 보존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오히려 지방 균특 사업이 폐지되면서 매년 4,500씩 거꾸로 재정이 감소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사무 지방 이양 시에는 반드시 재정을 보존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제27조 규정에 따라서 법에서 정한 원칙대로 지방 이양 사업인 균특 예산을 3년 한시 보존해서 영구 보존으로 최소한 어려우시다면 5년 연장해서 매 5년마다 연장토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또 해상풍력 조기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흑산공항 조업 추진 지원, 초강력 내자 연구시설 구축, 전남 우주 별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런 부분은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미래 전략 산업 과제로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당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은 지난 6월 16일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가 됐습니다. 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큰 일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6월 임시회기 내 본회의까지 다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73년간 기다려온 그 아픔이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광주 전남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전국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 고향이기도 하고 더구나 우리 민주당의 뿌리기도 한 이 전남도청에서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당 대표 자격으로 와서 하게 돼서 감개무량합니다. 환영해 주신 도청 직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록 지사님, 김한종 전남도의 의장님, 김승남 도당위원장님과 이교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윤재갑 의원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윤재갑 의원님은 해군 제독 출신으로 국가방위 일선에서 헌신하시다가 우리 당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 우리 민주당 의원 전수조사에서 뭔가 좀 미진한 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의혹 대상으로 이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부인께서 2017년 본인이 민주당 지역위원장도 하기 전에 이미 해군을 전역한 이후에 민간인 신분에 있었던 2017년에 부인께서 기획부동산의 권유에 따라 10평짜리 주말 농장을 구입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게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넘어온 것입니다. 우리 12명 의원 대부분이 이러한 억울한 점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윤재갑 의원님은 일단 10평 매입한 것 자체가 과연 농지법 위반인지 검토해 봐야겠지만 가사 그게 문제가 되더라도 본인과는 상관없는 부인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탈당 권유를 하는 가슴 아픈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주당에 부여된 뭔가 내로남불의 이미지를 극복하고 스스로 우리가 국민과 같은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분명한 해명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돌아오실 것을 바라는 그런 가슴 아픈 권유 조치를 했는데 가장 먼저 권유 조치가 있는 날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당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탈당계를 제출한 분이 윤재갑 의원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윤재갑 의원. 정말 선당무사에 이런 나라를 위해 싸웠던 우리 윤재갑 제독이 이렇게 당의 아픔을 이해하고 제일 먼저 탈당계를 내고 정말 겉대고 보면 사안도 가장 딱 봐도 문제가 안 될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이 자리에 잊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픈 저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5월부터 우리 전남은 22개 시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남 지역 소비가 증가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 활력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도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입니다. 7월부터 전국적으로 개편안이 적용될 텐데 전남의 모범적 운영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남은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녹색 에너지 시대를 선도하는 거점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걸음이 빨라지는 가운데 전남 또한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걸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2050년까지 호남 전력 사용량의 3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RE300은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세계적 흐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호남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전남 RE300 핵심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RE300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발전단지 인허가 과정상의 난제들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등을 포함하여 입법 사안들을 세심히 챙기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RE300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드디어 지난 6월 1일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정은 의원님과 함께 저희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그 설립 부지, 현장 부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잘 완공돼서 우리 에너지 분야의 인재를 키워내는 그런 기관, 산학협력의 모범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흑산공항 문제는 제가 인천시장으로 있을 때 백령도 공항과 함께
울릉도와 같이 연계되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관심이 큽니다. 이 흑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김영록 지사님과 긴밀히 협의하고, 제가 환경부 장관도 이 문제 가서 몇 번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애써주신 소병철 의원님, 김혜재, 주철현, 서동영 의원님을 비롯한 김승남 위원장님과 전남지역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 여순 사건 때 수많은 생생한 현장을 귀에 박히도록 듣고 컸습니다. 이 아픈 역사가 이제 신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법이 통과되는데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함께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대부분의 유가족들 분께서 8, 90대 고령이어서 빨리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사님 말씀하신 국립의과대학 설립 문제 또한 중요합니다. 전남은 도서 지역이 산지에 있어서 의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 보건 의료 발전 계획이 전남의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의 첨단 과학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 시설이자 호남권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초강력 레이저 센터 구축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초강력 레이저는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에너지 반도체, 신소재 바이오 환경 분야의 핵심 기술로서 국산화를 이룬다면 소부장 산업에 이어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강조해 주신 지방재정 문건의 균특사업 이전을 3년 한시 보전이 아니라 영구 보전 아니면 5년 보전이라도 해주라는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하고 계속 정부와 소통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성, 경전선 고속전철 조기 착공 등 여러 가지 문제도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서삼석 의원님을 저희 수석 부총장으로 모셨습니다. 당의 핵심 간부로서 당 지도부에서 상호 소통하고, 또 우리 김원희 의원님을 저희 홍보위원장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도부에서 우리 전남 발전을 위해 같이 협의 논의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맞아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우리 김승남 도당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취임 이후에 저희 전남을 가장 먼저 찾아주신 우리 송영길 대표님, 윤호중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께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우리 김영록 기사님, 또 지역의 여러 국회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7 선거 이후에 우리 전남 지역의 민심도 예전의 민심의 정서와 좀 다르다는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전남 도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 바라는 것은 반드시 재집권을 위해서 뼈를 깎는 각오, 또 변화와 혁신, 수권 정당의 면모를 다시 세워서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송영길 대표님께서 전남 방문을 계기로 해서 이런 지역민들의 바람, 이런 것을 반드시 실현시켜서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재집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할 각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에서 5.18 역사애국 처벌법, 또 한국에너지 공과대 특별법, 또 여순 특별법,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중앙당에서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대표님께서도 탄소 중립 정책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국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하는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대기업이나 일반 외부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중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당에서 주도적으로 할 때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하는 것이 저는 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정책적 변화, 그리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의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2단계 재정 분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과 준투 재원 연구 보존 이것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방 계속 소멸 위기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별하게 당에서 어떤 중점적으로 정책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소멸 위기 지역 특별법 통과, 또 고향세법, 고향사랑 기부금이죠. 이것도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문과대 신설 문제, COP28 여수 유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전남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좀 논의되고 전남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코로나 극복과 전남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계신 김영록 지사님, 또 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님들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 회의를 하고 있는 이 장소가 아주 그 특이하게도 서재필 홀인가요? 룸? 서재필실이라고 하네요. 우리 근대 역사에서 진보의 이 효시 역할을 하신 서재필 박사님의 뜻을 기려서 저희도 전남 동민과 함께 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뜻을 품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남의 현안 해결과 또 발전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우리 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그 뒷받침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이 블루 이코노미의 비전을 내걸고 대한민국 미래 초석인 한국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신재생 에너지 등 그린 뉴딜 그리고 지역 균형 뉴딜 추진에 선도적인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보다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의 당사국 총회 유치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뒷받침해드리고 해상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 산업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런 일들 하나하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당이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 여순법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으니까 여순법이 바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당이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이제 지난번에 에너지공대법이 처리가 됐는데 이 법 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에너지공대 이 설립 과정 또 당장 내년에 첫 입학생을 모집하고 이제 학사 일정에 들어가는데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나하나 잘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전남도에서 건의하고 계신 고속전철 건설, 또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센터 이런 예산 요청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은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남이 살아야 우리의 환경도 또 경제도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이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해서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전남이 지방 발전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 전남 도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남도청에서 2022년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예산정책협의회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김영록 전남지사님 감사드리고요. 김승란 전남도당위원장 비롯한 이계우 의원님, 서삼석 의원님, 신정훈 의원님, 소병철 의원님, 주철현 의원님, 서동영 의원님, 김원희 의원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요. 한 5년 동안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역지자체의 수건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국비 지원 건의사업과 현안사업을 청취하고 당과 지자체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전남은 21년 국비 예산으로 7조 6,670억 원을 확보하여 2년 연속 7조 원대 국고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곧 8조 원 국비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 지원 건의사항 중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지방재정 분권 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해상풍력 조기 추진을 위한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제정, 그리고 해상풍력 성공 추진을 위한 한전이 신재생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경합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 등,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안 사업인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앞서 당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서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논의가 재개되는 대로 당에서도 도민의 염원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흑산공항 착공 지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해수부 간의 이견이 최근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부처가 이견 조율을 위해 당 정책위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지난 6월 10일 개최된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고체 발사체를 활용하여 발사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민간 발사장을 나로 우주센터 내에 설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주산업 트러스트 조성을 위해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오늘 전남도에서 건의한 20여 건의 국비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사업의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선정해 주시고 사업의 필요성, 논리 보강 등을 통해서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 주시면 당 정책위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해가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착공사업, 경전선 조기 착공사업, 그리고 지난 4월 개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공청회에서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사업,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사업, 그리고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펌부두 건설은 예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권 관광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울러 시너지 효과와 경제성 확보를 위한 장흥 고흥간 연육교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당 대표님 부름으로 직을 수락해서 우리 당이 발전하고 전남이 발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주정권 재창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사 말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송영길 당대표님, 윤호중 원내대표님, 박완주 정책위원장님 와 계시니까 저희 지역을 맡고 있는 위원장 한 사람으로서 정책 관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균특사업 부분은 지사님께도 말씀하시고 또 당 위원장님께도 말씀하시고 또 당 대표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균특사업이야말로 전남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가장 또 피해를 볼 지역이 전남입니다. 또 전북입니다. 또 나와서 경북입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님, 원내대표님, 정책위원장님께서 전남 이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셔가지고 한시 버전이 연구 버전으로 개선해주기를 꼭 특별히 부탁을 올립니다. 작년에 가장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았던 구례군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 항구적인 복구는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이렇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남이 4천억이 감소될 때 서울은 2,400억이 증가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지금 설명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접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산공원 문제 당대표님, 정책위원장님 관심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박우량 신앙군수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의 좁혀져 간 것 같습니다. 해수부하고 환경부 입장이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과거보다는 훨씬 속도 있게 무게감 있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의 이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에 있을 추경 예정입니다. 지난 4차 추경에서 농수축 산림인들에게 그 관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대다수 전남 도민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분들에게 좀 관심을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농수축산업 관련 법안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현안 법안에서 상당히 좀 밀려 있는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사장되어 있는 그런 사정이 이르렀습니다. 농업 분야, 수산업 분야, 축산업 분야 관련된 법들도 우리 정책위원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 주셔가지고 이런 법들이 조기에 통과되어서 대다수 농수축산림인들이 도민이신 전남 도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배려를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최저가격 문제랄지 재보장, 보상에 관한 법들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 이제 마지막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신 내용도 전라는 모두 차원에서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디테일한 점검이 필요하겠고, 또 차기 대선을 앞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전남 공약도 발굴해내야 되는 것이 여기 앉아 계신 당 지도부나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관계자, 공무원들 그리고 또 지역위원장님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우 지사님과 도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